안녕하세요. TPA 클럽 김한균입니다. 네, 제가 이 TPA 클럽 노트를 왜 기획을 하게 됐냐면 북클럽 운영을 한 3, 4년 가량 하고 또 계속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강연 요청들 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메모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이 다이어리 말고 그 스케줄러까지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제가 미팅 자리에 가고 이러면 저 때문에 미팅 약속을 잡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노트가 있어야 그 날짜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일정 관리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정 관리가 없는 뭔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트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저랑 같이 뭐 북클럽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제 컨텐츠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제가 쓰는 노트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성이 이 노트와 볼펜인데, 이 볼펜이 되게 얇아요. 얇아서 왜 얇은 볼펜을 쓰는 이유는 한자 한자 되게 정성껏 쓰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워지는 볼펜을 쓴 이유는 볼펜을 쓰다 보면 또 볼펜과 연필의 차이가 이거거든요. 볼펜은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막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필은 지울 수가 있다는 생각에 일단 막 낙서하듯이 쓰고 뭐 지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볼펜도 아닌 것이 이 기술이 좋아져서 연필도 아닌 것이 볼펜도 아닌 것이 깎지 않아도 되고 얇고, 근데 이런 것들로 메모를 하다 보면 내가 손으로 쓴 글씨들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정말 잘해요. 핸드폰에 메모장에 남겨놓은 것들은 내가 언제 이런 메모를 남겼지라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볼펜으로 메모를 남기고 나의 무언가를 정리를 하면은 기억에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랑도 좀 멀리 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TPA 클럽 노트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어때, 디자인은 좀 괜찮죠? 네. 네, TPA가 주는 메시지가 아까 저희 회사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생각하고, P는 계획하고, A는 행동하는 건데,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쓴 글들은 다 의미 없어요. 근데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어도, 또 지금 불가능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나 이 다음에 어떤 거 할 거야. 나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아니면 지금은 못할 수 있지만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은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가두지 않는 거죠. 한계를 굳이 가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T에서는. 그리고 이제 P로 가면은 살짝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작성하는 건데, 그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오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띵킹에 있는 많은 그 키워드들 중에서 이제 플랜으로 와야 돼요. 그 중에 우선순위 한 10가지 넘어가지 않게, 아니 아까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안 넘어가게 합니다. 3가지 넘어가지 않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요. 구체적이라는 거의 또 정의는 나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 거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플래닝 할 때 씁니다. 그리고 A는 될 때까지 그냥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봤다, 뭘 할 거다, 내일 뭘 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TPA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Thinking, Planning, Acting.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행동해야지만 뭔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회원이 1,600명 가까이 되고, 뭐 유튜브도 제가 원래 하다가 정리하고 만든 지 이제 다시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3, 4천 명 이상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살짝 저자인 척 해봤고요. 밑에 사람들이 계속 오셔서 받아가시면서 DM으로 계속 메시지 보내주세요. 미팅 만나고 갈 수 있느냐, 미팅 약속을 잡는 건 지금 조금 어렵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거기다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써놨어요. 좀 이게 저다움인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좀 케어하는 게 원래 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아무리 어디를 펴도 다 원래 보통은 오른쪽 면이 잘 펴지잖아요. 단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저는 제 노트를 받았을 때 이 왼쪽 오른쪽에 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접어도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그런 이제 노트로 따로 이제 특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이어리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T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 P에는 우선순위를 쓰고 버릴 건 버리세요. 이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A에는 구체적인 동사의 형태로 한번 써주세요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6개월짜리 노트예요. 6개월짜리 노트예요. 6개월짜리 노트로 만든 이유는 왜일까요? 맞아요. 정확히 그건 정답이에요. 그거는 저는 6개월쯤은 이렇게 해야 이게 완전 나한테 루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생각보다 6개월 사이에 나의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이 노트를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어 플랜이 있고 먼슬리 플랜이 있고 이제 데일리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책과 운동과 또 특이하게 돈트가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부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삶의 어떤 가치관 중에도 뭘 해야지 이렇게 안 해놔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은 절대로 뭐 이런 불법적인 어떤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뭐 늦잠을 자지 않겠다. 막 이런 하지 않아야겠다는 것들을 쭉 정해두고 그것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써놓는데 돈트를 몇 가지를 정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 저는 이걸 쓰고 있거든요. 9시 이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겠다. 근데 어제 새벽 4시까지 만졌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패턴에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노트는 사실은 이 2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2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자기 통장에. 원 단위까지.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확인하거든요. 회사 잔고가 얼마 있는지 매일 아침 확인하거든요. 원 단위로. 레포트를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금값이 얼마인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오늘 아침 9시에 얼마의 장을 열었는지, 그리고 해외 주식은 얼마에 마감했고 얼마에 열렸는지, 이런 금전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금전적인 얘기를 할 때 좀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걸 썼는데 20살 때 있는 다이어리에는 이런 게 써 있어요. 내가 급여 180만 원, 20만 원 나 용돈, 뭐 50만 원 적금. 제가 나중에 기회 돼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이따가 스토리에다가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정말로 그때 쓰던 그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것만큼 심플한 어떤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제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심플한 이런 재무제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나 지금 부동산 없어. 당연할 수 있어요. X.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계좌에 있는 어떤 뭐 주식 포함한 그런 돈들, 그리고 기타에는 예를 들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당장 팔 수 있는 무언가, 자동차, 뭐 혹은 금, 뭐 시계, 현금은 아니지만 갖고 있어서 내가 뭔가 팔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저 예전 이거 쓰면서 예전 거 많이 봤더니 예전에 전 여기 기타에다가 이런 것까지 써놨더라고요. 캐논 카메라 350D. 내가 40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팔면 감가상각 30만 원. 저는 결국에 그걸 30만 원에 중고나라에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당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다 기부하러 가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다가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출금. 저도 처음에 창업하고 원주에 그 첫 사옥을 할 때 대출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대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들, 혹은 못 받은 돈들, 혹은 이제 어떤 이런 부채들을 옆에다가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써놔요.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총 자산 이렇게 쓰는데 두 개를 합치면 총 자산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한다? 소비를 안 한다? 부채를 갚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기회비용들을 부채를 갚는 데 쓰더라고요. 제가 저를 테스트하고 10년, 20년을 하면서 느꼈고, 또 이거를 이제 지난 3, 4년 동안 같이 얘기하는 멤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부채가 쭉 내려가면서 돈을 버는 속도가 올라가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요거는 대차대조표라 그래서 지금 조금은 거시적인 그런 거. 그리고 밑에 보면은 현금 흐름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동소득은 조금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급여를 받는 거. 근데 이제 뭐 자산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급여를 받는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어떤 적금을 든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돈을 또 버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소비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적 지출에서 보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을 보면은 소비적 지출이 되게 많아요.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를 보면서 작성을 해놓으면 와, 내가 술을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적 지출은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뭔가 배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영상 기획 편집하는 강의도 뭐 몇십만 원씩 내고 듣고, 뭐 일본어 공부도 계속 막 돈 내고 듣고, 책도 사서 책도 보고 계속 온라인 강의하고, 또 뭐 요즘에는 저기 MMA 권투도 꼭, 복싱도 막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고, 운동도 계속 배우고,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소비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얻는 게 지식이든 체력이든 이런 것들은 내가 무언가 함으로써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할 때는 힘든데 결과가 좋은 것들은 생산적 지출에 좀 속하는 것 같고, 소비적 지출은 할 때는 쉬운데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소비적 지출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작성할 수 있겠죠? 이거 작성을 해서 누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이만큼 좀 더 벌고 싶으면 내가 소비적 지출에서 이거를 이제 안 하면 되겠지. 그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나아가서는 요 앞에서는 나를 하나의 어떤 회사라고,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앞에서는 나의 어떤 정량적인 나를 객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현재 내 모습은 나를 정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3인 1, 2, 3을 쓰잖아요 지금. 근데 되게 쓰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을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한동안은 1번이 계속 좀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번이 나였어요. 그리고 3번이 가족들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1번이 가족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회사, 나, 가족이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그 세 가지는 변치 않아요. 회사, 뭐 나, 가족,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10년 전보다. 첫 번째에 나가 있고, 두 번째에 가족이 있고, 세 번째에 회사가 있어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내 현재 상태가 보인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번이 회사였어요. 진짜 뭐 그 누구랑 시간을 보낸 것들보다 회사 직원분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았고, 요번 달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지금 집에 한 3주 정도 못 가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아빠 까먹을 것 같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람 구체적인 이름으로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룹핑으로 지금은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만나는지 제가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가족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뭐 예전에는 와이프만 있을 때는 그냥 와이프 이름을 썼겠죠. 근데 뭐 6명을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이제 직장을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제일 같이 누군가 일하는 그 사람을 썼었다면은 지금은 회사 내부 사람들 그리고 외부 사람들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일하는 그런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개념도 같이 들어가요. 자주 만나는 이라는 거에 자주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내가 쓰면서 만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가는 곳 세 곳. 이것도 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두 개는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그리고 회사 집,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회사 집, 운동하는데, 막 이건 이제 뭐 변하지는 않죠. 근데 운동하는 데보다 요즘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간 곳이 그런 술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는 자리, 밥 먹는 자리, 사람들 만나는 자리, 아무래도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한 해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마 매일 집이 좀 지방이신 분들 계세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어디예요? 얼마나 자주 가요? 1년에 한 2번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주 가는 곳 세 곳에, 옛날에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까지는 또 포항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서울 와서 일하고 이러면은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왕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 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주 가는 이 세 곳에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원주가 고향이고 원주가 집이고 부모님이 원주에 계시지만 절대로 우선순위 안에 거기를 가는 건 내 우선순위에 없어요. 정말로 그냥 전화 통화하는 정도. 그냥 그래서 요 앞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가는 곳에서 주는 인사이트는 자주라는 시간 개념,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공간에 자주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내 앞으로의 3년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제자리라면 이걸 바꿔보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매일 술 먹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매일 술 먹어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매일 운동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로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술을 먹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저도 그래 봤고. 근데 다만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자. 6개월 뒤에도 똑같이 그 사람들인데 나는 현재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일단 친구를 한번 끊어보세요. 그때부터 변화가 올 거예요. 왜 다들 결혼하면서부터 뭔가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뀔 거고, 또 자주 가는 곳, 내가 머무르는 그런 공간들도 술집에서 카페가 되고, 카페에서 뭔가 이런 북카페가 되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주 가는 공간들, 쓰는 시간들 세 가지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제일 빨리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나랑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자주 가는 곳이 또 그런 건강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들이 결국에 소비자한테 다 전달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자산, 이거는 20대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중요해지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옆에 있는 정량적인 어떤 나 자기 객관화 이 평가에서 보면서 이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생산적인 지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매일매일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이런 자금 계획들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는 부자 되는 그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제주도에서 브런치 막 엄마들이랑 같이 모임 이런 거 안 가고 하루에 2만 원씩 한 4년을 했어요. 하루에 2만 원씩 4년. 뭐 얼마 안 되지라고 하겠지만 수익률이 60%가 넘어요. 근데 주식을 내가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야. 다만 없는 돈이라고 내가 생각해라. 왜냐면 너 어차피 있어봤자 커피 먹었잖아. 그냥 그런 거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산에다가 이런 거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가고 있어요. 6개월 뒤에 또 업데이트하고 6개월 뒤에 이런 거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예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현재 내 몸무게 저울 위에 언제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거의 하루에도 한 3-4번씩 올라가는데 거의 병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무게 별로 안 중요하다, 눈바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숫자가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저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맞춘 정장이 아직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몸무게를 그래도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이렇게 몸에 배어진 어떤 습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먹는 거. 근데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이제 자는 거에 대한 고민이 뭐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수면센터도 가보고 막 이러는데, 어제도 잠은 4시에 잤지만 운동은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제 고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팁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몸무게를 나는 뭐 한 70kg 유지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68에서 73을 유지할 거야, 요 사이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73이 되면 안 먹어요. 운동해요. 빼요. 그냥 거기를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정해놓고 밑으로 다시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맛있는 거 안 먹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빵, 막 떡볶이 막 이런 건데, 저랑 회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한번 입 터진다는 표현 하잖아요.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다음날 6kg가 쪘거든요. 하루 동안 먹은 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를 뭔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몸에 되게 많이 배는 것 같아요. 뭐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이, 몸무게라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면요, 저는 이기적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딱 5가지 이기적인 걸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은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월요일 저녁에 술 먹으면 그 일주일 내내 술 먹는다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요일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정말 힘들어. 일요일에 약속 웬만하면 안 잡아요.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누가 그러면 주말에 시간 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약속을 잡을까요? 이랬는데 그냥 거절했어요. 저는 일요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유롭게 좀 만들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진짜 이 일주일을 정성껏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일요일인 것 같아요. 일요일은 늦잠도 좀 자고,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거. 뭐 저야 좀 불가능하지만 일요일엔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애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제일 어려운 건데요. 2장 넘기면 여기 보면 No Eat Friday라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단식을 좀 해요. 그리고 어제도 저녁 약속이 좀 있었는데, 저녁 약속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점심을 좀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영양에
영향에 노출이 돼 있대요. 예전처럼 진짜 우리가 이제 농업 국가고 뭔가 노동력이 더 많고 막 먹을 게 없을 때에는 삼시세끼를 막 다 챙겨 먹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돼 이러는데 정말 저는 진짜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를 금, 토, 일 안 먹어요. 죽을 것 같죠? 한 48시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컨디션 되게 좋아질걸요? 처음부터 너무 이틀간 하지 마시고 토요일 하루 정도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잠자는 시간도 단식하는 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도 단식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물만 먹어요. 물 먹어요. 뭐 커피는 간헐적으로 먹는데 물을 위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되게 여러분 저는 조금 장담합니다. 컨디션 진짜 좋아집니다.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일단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여기 보면 에브리데이 챌린지라고 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이불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겨울잠. 와, 전기장판 따뜻해가지고 나오기가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냥 눈 뜨자마자 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헬스장이 멀어서 꼭 운동을 헬스장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뭐 스쿼트, 푸시업, 뭐 싯업, 뭐 싯업이 이제 잇몸 일으키기, 버피는 뭐 여러분들 아실래나 이렇게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점프 뛰고, 요거 호텔 갔는데 시간 정말 안 되면 요거 한 20분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꼭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이게 아니면 러닝머신이 있거나 이러면 운동을 이제 꼭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매 출장 때마다 늘 그렇게 운동복이며 뭐며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같이 시킬래다가 첫날 일정을 같이 해보니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 하자 이래가지고 저 혼자 그냥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데이 챌린지는 이거는 거의 진짜 월화수목금 이 평일에는 거의 매일 했으면 하는 그런 습관들인 것 같아요. 데일리가 있어요. 데일리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데일리 노트는 일부러 뭐 스케줄러를 체크를 안 하고 핸드폰에 보시면은 그냥 구글 캘린더 이거 쓰면서 이제 스케줄 공유는 그걸로 잡고 있어서 날짜를 따로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달력, 뭐 2024년도 캘린더 사면은 왜 2023년도 거는 그때밖에 못 쓰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2023년 뭐 하루쯤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내가 하기로 한 것들을 전날 좀 생각해, 내일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 일적인 거 뭐 사적인 거 다 좋아요. 운동 뭐 5km 뛰어야지, 뭐 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서처럼 저는 이제는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루틴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적인 것들도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부 미팅이라든가 어디 큰 뭐 업체 누구 만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쓰면서 만나서 어떤 거를 이런 협상을 좀 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나의 목표를 좀 풀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사신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게, 여기 액팅에 보면은 00이랑 30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에 보면은 그냥 30분이면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5시에서 11시 요 시기에 5시, 5시 반, 두 번째가 이제 30분 요 간격이에요. 그래서 뭐 최고로 하루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건 5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저 역시도 잡고 싶어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11시에 잠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시엔 일어나는데 잠자는 시간이 늦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잠자는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이제 북, 엑서사이즈, 뭐 돈트 이렇게 있잖아요.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책도 300페이지를 안 넘어가요. 근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10페이지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진짜 5분밖에 안 돼. 5분도 안 걸려.
그러면 매일 10페이지만 보면 한 달이면 300페이지짜리 그냥 한 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대표님 언제 책 보냐고. 되게 바빠 보이는데 책 언제 보냐고. 책 잘 안 봐요. 그냥 늘 들고 다니면서 10페이지 오늘 봤네? 접어. 10페이지 오늘 봤네? 접어.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저는 한 3, 40페이지 정도는 읽거든요. 그러면 열흘이면 한 권 그냥 읽는 거예요. 막 이걸 내가 빨리 정독을 해서 봐야지. 여태까지 봤던 책들 중에 아직까지 머릿속에 책이 다 기억되는 책이 있는 사람은 천재들이야. 어차피 잊어버릴 책들이야. 동기부여 받으려고 지금 내가 읽는 것들이야. 그 50페이지 중에 하루라도 한 문장 한 페이지에서 동기부여 받았으면 책 독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책대로 하는 거 실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하는 책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책을 써놨고, 여기 운동도 내가 내일은 꼭 해야지라고 쓴다면 진짜 할 거예요. 저는 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쌤 지금 이제 4월 달에 제주도에서 100km짜리 마라톤이 있어요. 참가 신청을 어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막 겨울 방한 운동 용품 뭐 장비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마라톤 벌써 우리나라 3대 마라톤을 2개나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매일매일 내가 어젠가 엊그젠가도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뭐해 밥 먹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저 되게 뿌듯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뒤쪽에 뒤에는 이제 노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뒤에 노트에는 그냥 정말 낙서장처럼 그냥 이제 메모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파이낸스 모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금융과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루에 5분 정도 주식에 관심 갖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필요 조건도 아니야.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란 개념이 되게 전 중요한데 그 이유가 돈이 많은데 어떤 교양이 없거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운동이면 운동, 요리면 요리, 뭐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안을 채우는 거. 돈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관과 어떤 투자 습관을 갖는 것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저 때만 해도 근검 절약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은행에 저금하고 막 저금하는 습관들에 대한 걸 되게 학교에서 그냥 강조를 하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주식을 하라고 이렇게 금융을 하라고 회사를 공부하라고 이런 공부는 아무 데서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저 때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아직도 그런가요? 비슷한 세대인가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걸 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21살, 22살 이때 깨달았어요. 20대여 뭐 재테크에 미쳐라 라는 책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내가 쓰는, 지금 다 뭐 은행 안 가잖아요.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말고 금융사 쪽에 무언가를 한 번쯤 계속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들은 진짜 이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는 저 한 10,000배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10,000배 이상.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실행하고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절대로 제가 막 주식을 권유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핸드폰 못 써요. 갤럭시 쓰시는 분. 갤럭시가 3명 있잖아요. 진짜. 그럼 저는 오늘부터 삼성전자를 조금 사고 애플을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콜라 절대 안 먹거든요. 콜라를. 근데 진짜 콜라를 막 뭐 동남아나 뭐 이런 해외 가면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코카콜라를. 우리나라는 다 안 먹는 분위기인데, 근데
또 뭐 제로 콜라니 뭐 이래가지고 콜라가 막 나와. 저는 콜라 진짜 안 먹거든요. 그럼에도 코카콜라를 해. 그리고 디즈니를 갔는데 입장 왜 이렇게 비싸? 여기 안 가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제가 한 대여섯 번 가봤거든요. 뭐 중국, 일본, 프랑스 뭐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디즈니 플러스만 보면서 디즈니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디즈니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막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 디즈니도 오케이. 평소에 우리가 되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내가 지금도 보면 지금 나이키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발을 보면 나이키 신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냥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그 물건을 소비하지 말고 진짜로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쯤 저금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10만 원쯤 술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뭐가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한 방에 와닿을 수 있는 700만 원짜리 막 500만 원짜리 막 이런 샤넬 가방 하나 사는 거보다 그냥 적당히 한 100만 원 정도의 괜찮은 거 사고 500만 원을 나 같으면은 그런 뭐 LVMH라든가 이런 명품 그룹에 투자를 해보겠어.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나는 LVMH 주주거든. 이게 그치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스타벅스 10,000원만 갖고 있어도 스타벅스 주주예요. 그럼 그때부터 스타벅스만 사 먹을 수 있을걸? 아니면 커피를 아예 안 먹는 결정을 한다던가, 그거 돈으로 대신한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전 테슬라 진짜 매니아잖아요. 전 자동차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테슬라만 탈라 그러고, 차 살 돈, 어떤 차가 사고 싶거나, 테슬라에서 제가 테슬라를 탄 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신형이 나왔어요. 바꾸고 싶었어, 너무너무. 근데 그 차값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들을 자꾸 해보는 것들도 저는 20대 때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굳이 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 쓰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슬랙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거 한번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